대부분의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생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출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전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데이터 중에서 분석이 대상이 되는 일부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예를 들면 원자료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도 있고 이반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반 학생들만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습에 앞서서 RStudio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우측 상단에 프로젝트 아이콘 누르셔서 맨 위에 New 프로젝트 누르시고 Create 프로젝트라는 창이 뜨면은 맨 위에 New 디렉토리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또 맨 위에 New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디렉토리 네임에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Start R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브라우저 아이콘을 눌러서 하드디스크에 어디에다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건지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로에 한글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영문자로만 경로가 되어 있게끔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실 때도 한글이나 특수문자 같은 것들은 넣지 마시고 영문자로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Create 프로젝트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RStudio가 종료됐다가 새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RStudio를 실행했을 때처럼 창이 3개만 열려 있는데요. 우리는 소스 창도 사용해야 되니까 콘솔 창 위에 있는 요 네모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 소스 창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하기 앞서서 필요한 파일들을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공유받으신 압축 파일을 푸시면 이렇게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자료를 전부 다 복사하셔서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할 때는 dplyr 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dplyr 패키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핵심적으로 8개의 함수를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라이브러리 dplyr 해서 dplyr 패키지를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유해드린 csv_exam.csv 파일 이걸 이용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불러와서 exam이라는 변수에 어사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자료를 그냥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의 성적 정보가 들어있죠. 여기 클래스를 보면은 1반부터 5반까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분석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추출해서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dplyr 패키지에 있는 filter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일단은 코드를 이렇게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일단 이렇게 exam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 왼쪽으로 열린 꺽쇠 %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거를 파이프라고 읽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 함수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추출할 데이터의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학생들을 먼저 추출할 겁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1인 경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등호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등호가 2개 입력되어야만 같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출력된 결과물을 보면 1에서 5반까지 학생들 중에서 클래스가 1인 경우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쓴 이 기호 파이프는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RStudio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RStudio에서 소스 창에 Ctrl+Shift+M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파이프 기호가 쏙 들어갈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호니까 꼭 단축키를 손에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일반 학생들 말고 2반 학생들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괄호 안에 조건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클래스 넣는 2라고 입력하시고 또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출력된 결과를 보면 이렇게 클래스가 2반인 학생들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1반이나 2반에 해당하는 경우만 추출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1반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져와라. 특정 조건만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느낌표 는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게 not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제외한 나머지 반들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느낌표 는 뒤에다가 3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3반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필터 안에다가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런 조건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 점수가 50보다 큰 학생들만 출력을 해보죠. 이렇게 math라는 변수를 입력하시고 50보다 크면 이라고 조건을 입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출력된 데이터를 보면은 전부 다 수학 점수가 5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수학이 50보다 작은 경우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수학이 5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시면 출력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전부 다 50점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이상 이하 조건을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어가 80 이상이면, 그러니까 영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조건을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출력 결과물을 보면 영어 점수가 80점인 학생을 포함해서 80보다 큰 학생들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하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하시고 이하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어가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되는 거고, 영어 점수 80을 포함해서 80보다 작은 학생들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추출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일반 학생 중에서 수학 점수가 50 이상인 학생들을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AND 기호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반 학생 중에서 영어가 80점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된 데이터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D가 있으니까 OR도 있겠죠. 자,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렇게 또는 기호를 쓸 때는 엔터키 위에 있는 원화 키 있죠? 이거를 Shift 누른 상태로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 막대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vertical bar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는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한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학이 90 이상이거나 또는 영어가 90 이상이면 출력하게 되는 거죠. 출력된 결과를 보면 적어도 둘 중에 한 과목은 90점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는 기호는 뒤에 여러 번 붙여서 계속 이어서 쓸 수 있겠죠? AND 기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어가 90 미만이거나 또는 과학이 50 미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력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 입력한 두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 맞는 것들이, 맞는 데이터들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호는 여러 번 나열할 수 있어요. AND 기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나열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클래스가 1반이거나 또는 3반이거나 또는 5반이면 출력해라.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중에서 클래스가 1, 3, 5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출력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클래스 는는 이라는 코드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줄여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클래스 한 다음에 %in %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걸 매치 오퍼레이터라고 읽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변수에 숫자 여러 개 입력할 때 쓰는 C 함수 있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값들을 쉼표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래스 값이 1, 3, 5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호를 왜 매치 오퍼레이터라고 하냐면 이 기호가 하는 역할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하고 C 함수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한 번씩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클래스가 1인지 한번 매칭해보고 3인지 한번 매칭해보고 5인지 한번 매칭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칭이 되면, 확인이 되면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치 오퍼레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버티컬 바를 이용해서 여러 번 코드를 반복하거나 결과는 같죠. 이렇게 하면 훨씬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매치 오퍼레이터하고 C 함수를 연동해서 사용하면 또는이 반복될 때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으로만 구성된 학생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필터를 적용해서 클래스가 일반인 학생들만 추출한 다음에 어사인을 하는 거죠. 어사인해서 클래스 1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일반 학생들만 모여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클래스가 2인 학생들만 출력을 해가지고 클래스 2라는 변수에다가 어사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클래스 2 안에는 2반 학생들만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 1의 매스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결국에 이것은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평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클래스 2 변수에 있는, 다시 할게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2에 들어있는 매스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번에는 2반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로만 구성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변수에다가 어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사인을 할 때 저는 지금 클래스 1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할당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그잼에서 뽑아서 다시 이그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그잼에는 이제 일반 학생들만 남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코드를 실행하면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그잼에는 이제 클래스가 1인 학생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로 클래스가 2반인 학생들을 추출하려고 시도하면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어사인 할 때는 반드시 원본에다가 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하시는 게 좋겠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터 안에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걸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써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몇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죠. 일단 같다를 의미할 때 등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니려면 느낌표는 이 기호가 not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기호 있었죠.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라고 할 때 버티컬 바를 입력한다. 그 다음에 또는이 여러 번 반복되면 매치 오퍼레이터하고 C 함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낯서실 테니까 잘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혔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MPG 데이터를 활용할 거예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수 중에 디스플이라고 있어요. 이게 엔진의 크기, 배기량을 나타내거든요. 디스플이 4 이하인 자동차와 5 이상인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의 ACWY, 고속도로 연비죠? ACWY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지 알아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1, 2반 뽑아서 점수 평균 비교한 것과 같은 원리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자동차 제조회사에 따라 도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우디와 토요타 중 어느 매뉴팩처러의 CTY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지 알아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변수와 조건만 조금 달라지겠죠? 세 번째 문제, 쉐보레, 포드, 혼다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 평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의 자동차를 추출한 다음에 ACWY 전체 평균을 구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화면 멈추시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을 들어주세요.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일단 MPG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니까 ggplot2에서 더블 콜론 이용해서 MPG 데이터를 추출해 오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배기량이 4 이상인 자동차랑 5 이상인 자동차를 비교하는 거니까 각각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필터 해가지고 배기량이 4 이하인 거 추출해서 저는 MPG-A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배기량이 5 이상인 것만 추출해서 MPG-B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면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ACWY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min 함수를 쓰면 되고요. 먼저 MPG-A의 ACWY로 평균을 구하면 25.96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MPG-B의 ACWY로 분석을 해보면 18.07이 나오네요. 그러면 배기량이 4 이하인 자동차들의 ACWY 평균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제조사별로 비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우디 자동차 추출해서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고 또 도요타 자동차 추출해서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고 각각 CTY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위에서 풀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아우디와 도요타는 문자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다라는 의미를 지니려면 등호를 2개 써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아우디와 도요타를 추출한 다음에 추출한 데이터로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우디의 CTY는 평균이 17.62 나왔고요. 도요타는 18.52가 나왔네요. 그러면 아우디보다 도요타의
CTY 평균이 조금 더 높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3번도 같은 원리인데 여기서는 새 회사를 추출해야 되니까 매니팩처러 넣는 쉐보레 또는 매니팩처러 넣는 포드 또는 이런 식으로 나열해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익혔던 매치 오퍼레이터를 활용하면 코드가 더 간결해지겠죠. 네, 이렇게 필터해서 매니팩처러 한 다음에 매치 오퍼레이터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리고 새 회사 이름을 C 함수로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회사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출하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mpg new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세 회사를 추출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세 회사의 HWY 전체 평균이 22.5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